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61세고요. 30년간 은행에서 일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제 인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30억 원. 이 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30년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살았던 양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몰래 받은 대출금이었거든요. 그것도 젊은 여자와 도망가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배신이 3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과 함께 찾아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 순간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은행원 30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송금 추적부터 법적 절차까지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서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거든요. 필리핀으로 도망간 그들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인생 최대의 배신 앞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리고 악인들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이야기죠. 과연 30억 원을 훔쳐 달아난 양아버지와 그의 젊은 애인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들이 필리핀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을 때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속이 시원해질 겁니다. 2024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한은행에서 온 전화였죠. 한미선 고객님, 대출 연체에 따른 독촉 연락드립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출?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개인 대출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죄송한데요, 잘못 걸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출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직원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한미선이시고 주민등록번호가 64만 215로 시작하시나요? 작년 12월에 신용대출 10억 원을 받으셨고 현재 3개월째 연체 상태입니다. 10억 원? 작년 12월? 저는 그때 퇴직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는데 언제 대출을 받았다는 건가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걸 느꼈거든요. 혹시 전산 오류일까 싶어서 직접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한은행 강남지점. 30년간 다녔던 제 직장이었죠. 후배 김대리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알아챘어요.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대출 서류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김대리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선배님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화면에 떠오른 정보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 제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 날짜는 2023년 12월 15일. 전 그날 집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서류 원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서류를 받아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서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죠. 평소 제 글씨체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인감증명서도 있었는데 언제 떼어간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김대리, 이거 누가 가져왔어? 대리인이 왔다고 되어 있네요. 한정수 씨라고. 한정수. 제 양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12월 양아버지가 미선아, 아버지가 서류 좀 대신 처리해 줄까? 하면서 제 인감도장을 빌려갔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건설회사 일로 급한 서류가 있다고 했었죠. 다른 은행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은행에 20억, 하나은행에 10억. 총 40억 원의 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 3억 원과 펀드 2억 원까지 모두 해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하철 계단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3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는데 이게 뭐야? 집에 도착해서 양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락도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방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옛날 서류들, 건설회사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책상 맨 뒤 서랍에서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여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죠. 뒷면에 서연아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양아버지 필체였습니다. 더 뒤져보니 항공편 예약 확인서가 나왔어요. 한정수 박서연. 2024년 3월 20일 인천에서 마닐라 편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떠났다는 뜻이었죠.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짧은 메모지였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나중에 꼭 갚을게. 그 짧은 글귀를 읽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도 모자라서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절대 용서 안 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은행원 30년 경력이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먼저 해외 송금 내역부터 추적해 봤습니다. 은행 재직 시절 외환 업무를 20년간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퇴직한 동료 중에 국정원 출신인 김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차장님? 양아버지가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해외로 도망갔어요. 추적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거 심각한 사안인데요. 일단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다음 날 김 과장을 만났어요. 30년간 쌓아온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거 보세요, 차장님. 한정수라는 분이 지난 6개월간 필리핀 비디오 은행으로 총 12억 원을 송금했어요. 12억요? 예. 3월에 한 번에 10억, 그 전에 소액으로 여러 번 보내서 총 12억입니다. 현재 마닐라 마카티 지역에 체류 중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접근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이 박서연이라는 여자도 문제가 많아 보여요. 김 과장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서연의 과거 이력이었죠. 지난 5년간 60대 이상 남성 7명과 교제하며 총 15억 원을 받아낸 기록이 있었어요. 전문적인 사기꾼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2년 전에는 제과업체 사장한테서 8억을 받아서 도박으로 날렸다고 하더군요. 이 정보를 들은 순간 복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김 과장님, 이 제과업체 사장 연락처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최상철이라는 분인데 아마 차장님과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동맹을 찾게 되었습니다. 최상철 할아버지는 75세로 박서연에게 8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였어요. 전화로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철 사장님. 저는 한미선이라고 합니다. 박서연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박서연? 그년 또 무슨 짓을 했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양아버지와 함께 30억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함께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당장 만나서 얘기합시다. 다음 날 최상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예상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옆에는 변호사인 아들 최민호 씨도 함께 있었죠. 한 차장님, 저희도 박서연을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고요? 네, 제 양아버지와 함께 말이에요. 최민호 변호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당하신 사건과 패턴이 똑같네요. 박서연은 전문적으로 노인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꾼입니다. 그럼 피해자가 더 있겠네요. 최소 5명은 더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모두 합치면 피해액이 50억은 될 것 같아요. 5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희망이 생겼어요.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도 많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님, 힘을 합쳐서 끝까지 가봅시다. 그래야죠.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또 다른 노인들이 피해를 볼 테니까요. 최상철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동맹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였죠.
다음으로 필요한 건 필리핀 현지 정보였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때 생각난 게 고등학교 동창 김영희였어요. 김영희는 20년 전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서 마닐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페이스북으로 안부 정도 주고받던 사이였죠. 영희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미선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사정을 설명하니 김영희가 깜짝 놀라더군요. 헐, 그런 일이? 미선아, 여기서 한국 남자들이 젊은 현지 여자나 한국 여자와 바람 피우다 망하는 거 수도 없이 봤어. 그래? 그럼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런 나쁜 놈들은 혼내줘야 해. 내가 여기서 20년 살면서 쌓은 인맥 총동원할게. 김영희는 특히 필리핀 법무부에 근무하는 한국계 변호사 박철민과 연결해줬어요. 박철민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조약 전문가였습니다. 한 여사님, 이런 사건은 국제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필리핀에서도 압박을 가해야 해요.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치밀하고 합법적인 응징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남편과 딸 수진이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군요. 여보,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엄마, 혹시 오해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은행 서류와 해외 송금 증거를 보여주니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가 30년간 우리를 속였다는 거네요. 딸 수진이가 법학과 교수라서 법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엄마, 이거 명백한 사기죄예요. 문서 위조, 횡령까지 추가되면 최소 7년 이상 형을 받을 겁니다. 그래도 30년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엄마,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질적인 거죠.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혈연도 아닌 양부에서 양녀 관계에서 이런 배신은 더욱 큰 죄악이었어요. 엄마, 제가 국제법 전문 변호사 이정우 선배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사건의 경험이 많으세요. 며칠 후 이정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신뢰감 있는 분이었어요. 한 여사님, 이 사건은 국제 사기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정우 변호사는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한국 내에서 한정수와 박서연의 재산을 모두 동결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서 모든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도 가압류 조치가 가능하고요. 드디어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원 30년 경력과 든든한 동맹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완벽한 복수 계획이 수립된 거죠. 그런데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양아버지가 계획적으로 저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 말이에요. 양아버지 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뒤져봤어요. 그러다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부터 쓴 일기였는데 내용을 읽고 나서 완전히 실망했어요. 미선이가 은행 다니니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신용도도 최상급이고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미선이 명의로 대출받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서연이를 만났다. 젊고 예쁘다. 이참에 새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적어도 3년 전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30년간 키워준 은혜가 아니라 투자 개념이었던 거죠. 그 일기를 읽고 나서야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사기꾼 한정수일 뿐이었어요. 좋아, 이제 시작해보자. 첫 번째 공격은 한정수의 한국 내 재산 동결부터였습니다. 이정우 변호사와 함께 서초구청과 국세청을 방문했어요. 한진건설 대표 한정수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합니다. 서초동 아파트, 건설회사 사무실, 그리고 각종 계좌까지. 한정수가 한국에 남겨둔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총 15억 원 규모였어요. 동시에 박서연의 재산도 추적했습니다. 요가학원, 승용차, 숨겨둔 적금 계좌까지 모두 찾아냈죠. 전문 사기꾼답게 여러 개의 가명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김 과장의 도움으로 모두 찾아낼 수 있었어요. 박서연 명의 재산 총 3억 원을 가압류 조치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에 제보했어요.
최상철 할아버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0대 노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사기친 30대 여성과 70대 공범이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MBC 뉴스 데스크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박서연의 사진과 수법이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요가 강사 박서연 34세은 지난 5년간 최소 7명의 노인 남성을 상대로 50억 원 이상을 사기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추가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저도 박서연한테 당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여자한테 5억 뜯겼어요. 총 3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타났고 피해액은 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단순한 개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 사건이 된 거죠.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었어요.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한 여사님, 이 정도 규모면 조직적 범죄로 봐야겠습니다. 국제수배도 요청하겠어요. 드디어 한정수와 박서연이 국제수배자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어요. 김영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아, 여기 한인사회가 완전 발칵 뒤집혔어. 한국 뉴스 보고 모두 한정수 찾는 중이야. 정말? 마카티에서 한국 남자가 젊은 여자랑 같이 사는 거 다들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사기꾼이었다니까 완전 난리야. 필리핀 현지에서도 압박이 시작된 거예요. 한인 골프장, 한인교회, 한식당에서 한정수 부부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박서연의 비자 문제였어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 중이었거든요. 미선아, 내가 이민청에 신고했어. 곧 단속 들어갈 거야. 며칠 후 필리핀 이민청에서 한정수 부부의 콘도를 급습했습니다. 박서연은 불법 체류와 무허가 취업 혐의로 벌금 500만 페소 약 1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500만 페소? 그게 얼마야? 한정수가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가져간 35억 원 중 이미 상당 부분을 써버린 상황에서 1억 원은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김영희가 현지 상황을 계속 알려줬어요. 한정수가 완전 초췌해졌어. 골프장에서 본 사람 말로는 살이 10kg은 빠진 것 같다더라. 박서연은? 그 여자는 화내면서 한정수한테 짜증내고 있다더라. 오빠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러면서.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제가 노린 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했습니다. 박서연의 과거 남자친구들과 빚쟁이들에게 정보를 흘렸어요. 박서연이 필리핀에서 35억 들고 호화 생활 중이라는 소식 말이죠.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선아, 한국에서 조폭들이 여기까지 왔어. 뭐? 박서연을 찾아서 말이야. 돈 있으면서 왜 빚을 안 갚냐고 협박하고 있다더라. 조폭들까지 필리핀에 나타났다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박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조폭들에게 3억 원을 주고 현지 경업체에 2억 원을 지불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남은 돈이 10억도 안 될 거야. 35억 원 중에서 콘도 전세금 5억, 박서연 벌금 1억, 조폭 합의금 3억, 경호비 2억, 생활비와 의료비 4억. 불과 8개월 만에 15억 원이 사라진 거였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마다 한정수의 필리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영희가 현지 유심칩을 이용해서 번호를 알아낸 덕분이었죠. 아버지 잘 지내세요? 미선아. 미안하다. 30억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이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미선아, 제발. 아, 그리고 박서연 씨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한국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짧고 차가운 통화를 끝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말이에요. 한정수는 점점 잠들지 못하게 되었어요. 당뇨 합병증까지 겹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병원비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죠. 미선아, 한정수가 완전 신경쇠약 걸린 것 같아. 거리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다닌다더라. 김영희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30년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하지만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야. 더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해.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였어요.
박서연을 완전히 돌리는 것 말이죠. 박철민 변호사를 통해 박서연에게 비밀 제안을 했습니다. 한정수를 버리고 혼자 살 길을 제안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한정수의 모든 범죄 증거를 제공하면 제가 당신의 한국 내 고발권을 취하해 드릴게요. 박서연은 이미 한정수에 대한 애정이 식은 상태였어요. 8개월간 함께 지내면서 한정수의 치매 초기 증상과 건강 악화를 지켜본 터였거든요. 정말 고발을 취하해 주실 거예요? 한정수만 처벌받으면 됩니다. 당신은 새 인생을 사세요. 며칠 후 박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정수 오빠의 모든 범죄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문서 위조 과정까지 다요. 녹음 파일? 네, 처음부터 의심스러워서 몰래 녹음해뒀어요. 미선이 명의로 대출 받는 거 괜찮겠어? 어차피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이런 대화들 말이에요. 완벽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거였어요. 2024년 10월 15일. 드디어 필리핀으로 직접 날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김영희와 박철민 변호사가 현지에서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인천공항에서 마닐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4시간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벌써 현지에 가 있었어요. 30년 만에 정산할 시간이야.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니 김영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미선아, 드디어 왔구나. 한정수 놈 혼내줄 준비 됐어? 응, 준비 완료야. 김영희와 함께 마카티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수가 거주하는 더 트라이앵글 타워였어요. 32층 고급 콘도였죠. 저 콘도 월세가 300만 원이야. 호화롭게 살고 있더라고. 하지만 곧 그 호화로운 생활도 끝날 거였어요. 박철민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한 여사님,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필리핀 당국도 승인했어요. 언제 체포되나요? 오늘 오후 3시에 한정수가 병원에서 나오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때 접촉하시면 됩니다. 오후 2시 50분.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할 양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시 정각 휠체어를 탄 한정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 충격이었어요. 8개월 전 건강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살이 15kg은 빠진 것 같았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한정수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얘지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미선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30억 가져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죠. 미선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3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그때 박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미선 씨, 제가 한정수 오빠의 모든 범죄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박서연이 한정수 편이 아니라 제 편에 선 거였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한정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서연을 바라봤어요. 오빠도 미선 씨 배신했잖아요. 저도 제 살 길 찾는 거예요. 박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정수와 8개월간 함께 지내면서 그의 진면목을 봤던 거죠. 돈이 떨어지자 박서연에게 화풀이를 하고 병원비 때문에 투덜거리는 모습들 말이에요. 여기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대출 서류 복사본까지요. 한정수는 완전히 배신당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서연아, 너마저. 오빠, 저희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 순간 필리핀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요청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른 체포였어요. 한정수 씨,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체포합니다. 미선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한정수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제 한국 가서 30억 빚 갚으시고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세요. 그게 30년 동안 저를 속이고 배신한 대가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담지 않았어요. 그냥 호칭일 뿐이었죠. 정말 미안하다. 한정수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30년간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2024년 11월 20일 한정수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30억 가로채고 애인과 도망간 양아버지 검거. 전국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죠. 휠체어에 의존한 채 공항에 나타난 한정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법정에서 한정수는 사기죄, 문서위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30년간 양딸로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를 철저히 배신했으며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악질적입니다. 75세의 고령이지만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판사의 선고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8년형은 75세인 한정수에게는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었죠. 한정수의 모든 재산은 재피해 배상에 충당되었습니다. 한진건설 사무실, 서초동 아파트, 필리핀에 남은 현금까지 총 15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35억 원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절반은 찾은 셈이었죠. 박서연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한국 내 사기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를 노리던 조폭들과 빚쟁이들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가명으로 지방 소도시에 숨어 살게 되었죠. 이제 평생 숨어 살아야 하는 거구나. 박서연도 나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어요. 2025년 3월. 모든 복수가 완료된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회수한 15억 원으로 남은 빚을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강원도에 작은 펜션을 구입했어요. 미선인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60대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견뎌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같은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위한 상담센터 실버 가디언을 설립한 것이었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상철 할아버지와 함께 노인 대상 사기 예방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복지관에서 강연도 하고 피해자 상담도 받고 있어요. 한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사기 안 당했어요.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진짜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남편 친딸 수진이 그리고 7살 손녀 지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나쁜 아저씨 혼내줘서 고마워요. 손녀 지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할 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펜션에서 손녀와 함께 꽃밭을 가꾸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어서 너한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할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한정수는 여전히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끔 사죄 편지를 보내오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바로 버려요. 용서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원망도 이제 그만할게요. 그게 제가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니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억 원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와 정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용기 말이죠.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돈으로만 봤나 봐요. 이제는 그런 배신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대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게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오늘도 펜션 정원에서 손녀와 함께 꽃을 심으며 생각해요. 한정수가 제게서 돈을 빼앗아갔지만 제 진짜 행복은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 꽃이 정말 예뻐요. 그래 지연아. 할머니도 이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어. 30년간의 거짓 인연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과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오지 않는 법은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